저는 이게 중국이요. 중국이 지금 이렇게 백령도 40km 앞까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중국이 해군을 어느 정도로 여기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오고 있지 않는데 중국이 여러분 해군을 어느 정도로 늘리고 있을까요? 중국이 지금 해군을 어느 정도로 늘리고 있냐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해군을 어느 정도로 늘리냐면 이게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해군 군함수 정도를 최근 10년 동안 만들었어요. 최근 10년 동안 중국이 늘린 군함수가 유럽 국가들의 해군력만큼을 10년 동안에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해군력을 다 합친 것만큼을 중국이 최근 10년 동안 늘렸어요. 거의 쇼미더머니 수준으로 군함을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군함을 600척, 300척 정도에서 600척으로 늘리려고 그러고 있고요. 자, 근데 지금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여기 서해바다를 보자고요. 뭐 여기 지금 쭉 기사 한번 중앙일보 기사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백령도 앞에 40km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지도를 잘 보십시오. 중국이 여기서 보면 중국 측 주장 이의지예요. 이게 요 빨간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쑥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와 중국의 중간선이 아니라 우리 쪽으로 한참 쑥 들어와 있는 이의지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우리의 중간 해역으로 이의지를 긋는데 중국은 우리 쪽으로 쑥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는 큰 나라잖아. 싸구려 군함이어도 여러분 미사일 발사대가 미사일 포드를 90개 이상을 짜리를 하기 때문에 미사일만 멀쩡하면 싸구려 군함이라도 그냥 미사일 쏘고 죽으면 되거든요. 중국 군함 만만치 않아요. 전 세계의 원칙이 국가와 국가의 대국가 소국 이런 거로 여러분 이직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겁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의 국가와 국가의 등권주의 이런 원칙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개나 줘버리죠. 국제법? 그게 그딴 게 뭐야? 우리는 큰 나라니까 니네 쪽으로 쑥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쑥쑥쑥쑥 여기서 중국이 여러분 이의지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와 있잖아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 여기 바다를 봐야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헤아져 볼까요? 중국은요, 여러분. 중국은 족밥대기가 정말 쉽습니다. 보세요. 여기 다래시 있고, 여기요, 여기 끊어버리면 여기 다 막히죠? 베이징으로 가는, 베이징이 여기 있잖아요. 베이징이 있는데 여기를 딱 끊어버리면 중국 여기일 때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여기 일대에 물류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땅덩이 넘죠? 이쪽으로 오면 되는 거,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육로로 지금 뭐 물류를 하는 게 대단히 발전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이 정도 길이를 물류로 하면 물류 비용이 폭증하면서 물류에 차질이 생기죠. 여기만 끊어도 중국은 작살나는데 여기는 끊기가 어렵겠죠. 배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미사일 쏘고 난리 나서 여기를 끊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밖으로 나와서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서 산둥반도에서 이렇게 아니면 여기는요. 아니면 여기는 중국은 자기네 바다가 봉쇄가 되는 걸 너무너무 싫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이 봉쇄선을 뚫기 위해서 봉쇄가 안 되는 선을 긋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긋고 여기서도 이제 이 바다 우리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남중국해 이렇게 돌고 그리고 여기서 1대1로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바다가 미국에 의해서 봉쇄되는 걸 막는 걸 전제로 계획을 짜고 있죠. 미중 패권은 여러분 제가 어제 자꾸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는 바다에서 달러로 결제하지 않은 원자재를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석유라고 했죠. 페트로달러라는 것 자체는 달러로 결제하지 않은 석유는 바다에 못 돌아다녀.
이게 공식화된 룰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한테 던져준 메시지예요. 이라크 박살낼 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던져준 메시지는, 그래 우리가 달러를 금이랑 바꿔줄 수는 없는데 달러 니네 없으면 석유 못 산다, 식량 못 사고, 달러로 결제하지 않은 원자재는 바다에 못 돌아다녀. 이게 미국의 룰이기 때문에 그 룰을, 그 패권 국가의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은 바닷길, 육로, 그래서 1대1로를 하고 바다에 있어서의 자기네들의 안전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쭉쭉 밀고 가는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옌병알.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중국 수도 베이징을 기준으로 우리입니다. 우리. 베이징을 기준으로, 여기 뭐 남쪽에 가까운 거 여기 붙어있는 나라들 국경지대 많지만 베이징을 중심으로, 이 나라 수도를 중심으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 바다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 중국충 이의지뿐만 아니라 서해 작전구역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쭉쭉 나오고 있고, 단순히 이 주장을 넘어서 얘네들이요 이렇게 해군이 백령도 40km 앞까지 진출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서해상에서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 경계의식을 갖지 않으면요, 예? 백령도를 넘보는 건 아니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중국이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여러분 건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고요. 패권의 딜레마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고 패권 함정 이론 이런 게 다시 난 지금 제가 패권 함정 이론이라는 거를 지금 2020년 이 시대에 다시 얘기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 우리 미국이죠. 미국인데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존재 자체가, 얘네들이 미국이 없으면 필리핀 선 뺐듯이요 우리나라 선 뺐고 얘네들이 쭉 선을 그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동북공정 여러분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 때문이죠. 미국 때문에 못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중국이 밀고 들어왔을 때 중국이 핵 있지, 기타 등등 하지.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미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이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지금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1100개 정도였다가 몇 년 지나서 지금 2000개가 넘었다고 보는 것 시선도 있고, 일단은 정보기관에서, 미국 정보기관에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1100개로 봤는데, INF 탈퇴할 때의 공식적인 게 1000몇백 개였고, 지금은 2000개 봐야죠. 지금 여기서 있잖아요. 이 서해, 그러니까 대함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일본하고 여기 일본하고 우리나라, 여기 여기서 황해와 서해 바다와 이 일대를 여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들, 핵탄두 장착 가능한 중거리 미사일들을 2000개까지랑 지금 중국이 확보를 하고 있다고요. 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미국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국이 항공모함을 미국이 여기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2대를 여기다 놔뒀다가 그 항공모함 2대를 다 뺐잖아요. 쉐일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쉐일 가스가 나와서 미국이 이제 중동에서 석유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동에 대한 석유 의존도는 계속 낮춰서 10%까지 낮췄었다가 이제는 아예 수입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입을 해도, 제가 여기 얘기하는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얘기고, 수입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 수입이 끊어져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수입이 끊어져도 문제가 없는, 미국은 사실상 석유 자립국가고 지금 석유 수출국가로 변했단 말입니다. 지금 원유는 거의 안 사고 딴 것들 그런데 아무튼 중동하고의 그 석유 거래가 거의 이제 무의미해진 미국이 여기서 뺐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이 여기서 빼자마자 우리가 지금 곤욕을 치르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유조선 이란이 납포했잖아요. 미국 항공모함이 여기서 그렇게 작전하고 있었으면 이란이 그랬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미국이 항공모함 빼가지고 일로 오고 있다고요. 일로. 결국 여기 이쪽 중국이요. 다낭하고 이렇게 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지금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고, 중국이 저렇게 함정 뽑는 거에서 미국이 무인 함정, 드론 이런 거를 드론 잠수정, 드론 함정
그 드론, 미국의 드론 함정은 사람이 무인 함정에서 유인 함정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함정까지 해가지고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그리고 전사했을 때 되게 위험 부담도, 위험 부담, 생존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 되게 중시하는 국가니까 지금 중국의 물량 공세에 맞서서 미국도 지금 여기다가 물량을 때려박을 기세라고요. 여기서 일본은 딱 미국하고 동맹 체제로 해서 중국의 확장에 맞서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 우리가 지금 아직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한미 동맹이 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중국이 이렇게 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한미 동맹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 우리 여기 제주도에도 지금 기지 있죠. 제주도 기지에 미국이 어떤 전진 배치를 할지. 자, 결정적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나왔을 때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2, 3년 내에, 올해를 포함해서 2, 3년 내에 가장 큰 정치 이슈는 미국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론이 나오고, 중국이 지랄 발광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이슈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호전적인 새끼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 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중국의 영향력 하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거 정말 싫습니다. 중국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소프트 파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 국가고 대외 포용력이 있는 국가다. 그러면 유재일이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중국이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소프트 파워라는 거예요. 이게 소프트 파워. 중국이 문화적으로나 정치 문화적으로 미국보다 난 국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맹국으로 선택을 할 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여러분, 현재로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간첩 새끼들이, 중국 간자 새끼들이 선정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그냥 딱 겪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을 안 겪어보는 게 아니라 다 유학 가고 뭐하고 이렇게 관광객 와서도 미국 관광객하고 중국 관광객만 봐도 그 문화적 역량의 차이, 그 시민의식의 차이, 그리고 타국을 대하는 차이, 이런 게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하드 파워적인 뿐만 그런 고려, 지금 이런 붙는 거에서 우리가 소프트 파워로 봐서도 우리가 미국을 선택을 해야지.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